한 시대를 대표했던 축구 선수들이 어느덧 베테랑이 돼서 은퇴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축구 팬들에겐 아쉬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유망주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로도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현재 진행 중인 25-26 시즌 주목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들 12명을 선정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선정된 유망주들은 이번 25-26 시즌에 처음으로 유럽 1부 리그에서 주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수들을 선정한 점, 그러니까 이미 몇 시즌 주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은 제외를 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25-26 시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는 현재 독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잔 우준을 선정해봤습니다. 분데스리가 프로필상으로 이제 20살에 불과한 186cm의 큰 피지컬을 지닌 유망주로 이 우준은 22-23 시즌 뉘른베르크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죠. 최전방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로 이선 자원이지만 뛰어난 득점력을 겸비한 유망주. 우준은 23-24 시즌 뉘른베르크 소속으로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1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미드필더지만 탁월한 득점력을 지닌 유망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그 뉘른베르크는 독일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준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1부 리그에서도 그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24년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한 우준은 이제 그 1부 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할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지난 24-25 시즌엔 총 31경기에 출전해서 5골 3도움, 경기 자체는 많이 뛴 것 같지만 출전한 31경기 중 22경기가 교체 출전이었을 만큼 백업으로만 시즌을 보내게 되죠. 당연히 당시 19살에 불과한 유망주였기 때문에 1군 주전으로 뛰는 것이 어려웠겠지만 놀랍게도 우준은 이번 25-26 시즌엔 조금 달라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26 시즌 이제 20살이 된 이 유망주는 지금까지 총 16경기에 출전해서 6골 4도움을 기록 중. 백업이었던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엔 선발로 12경기에 나서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죠. 심지어 우준은 리그 5라운드까지 5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 그 5경기에서 5골 3도움이라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분데스리가의 신성이 등장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다만 그 화끈했던 초반과는 다르게 그 이후에 다소 잠잠해진 감이 있긴 하지만 근육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었고 이제 20살에 불과한 유망주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 24-25 시즌 이탈리아의 AC 밀란은 리그 8위라는 처참한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 포지션에서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AC 밀란이 25-26 시즌을 앞두고 특히 고민을 했던 포지션 중 하나는 바로 왼쪽 수비수 자리였죠. 19-20 시즌부터 팀의 주전 레프트백을 맡고 있던 테오 에르난데스가 지난 24-25 시즌 한창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니 결국 사우디 리그로 떠나버리면서 AC 밀란은 이 레프트백 자리에 구멍이 생기고 말았죠. 그리고 AC 밀란이 그 테오 에르난데스의 대체자로 영입했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의 핵심 주전이었던 페르비스 에스투피냔이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공수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기 때문에 AC 밀란은 테오의 뒤를 이어서 이 에스투피냔이 팀의 주축으로 발돋움해주길 기대했을 텐데 이게 웬일? 에스투피냔은 지금까지는 AC 밀란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영입생이 되고 있죠. 이제 AC 밀란에 합류한 지 반 시즌밖에 되지 않았지만 리그 5라운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더니 국대 경기에 다녀오면서 부상까지 겹치면서 에스투피냔은 AC 밀란에서 어려운 첫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입생인 에스투피냔이 다소 헤매고 있는 사이 밀란의 레프트백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유망주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2005년 출생의 유망주 다비데 바르테사기입니다. 그 이름마저 태사기. 무려 193cm에 육박하는 레프트백 치고는 너무도 큰 신장을 지닌 유망주로 워낙 큰 선수다 보니까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정확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킥력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기반으로 바르테사기는 이번 25-26 시즌 AC 밀란의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선수죠. 1군 커리어 데뷔 전은 2시즌 전이었던 23-24 시즌에 가지긴 했지만 지난 24-25 시즌까지는 몇 경기 출장하지 못하면서 벤치를 지키던 유망주에 불과했지만 이번 시즌 에스투피냔의 부진이 바르테사기에게는 너무도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5-26 시즌 바르테사기는 지금까지 총 18경기에 출전해서 2골 1도움을 기록 중. 출전했던 경기 중 15경기가 선발이었을 정도로 현재 밀란의 왼쪽 윙백 자리는 이 바르테사기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거기에 190cm가 넘는 큰 신장을 지닌 왼발잡이 수비수라는 점은 만약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꾸더라도 크나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5-26 시즌 바르테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스텝업은 밀란 팬들에겐 너무도 기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투피냰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2007년 출생으로 현재 18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는 선수, 풀럼의 미드필더인 조시 킹도 선정해봤습니다. 풀럼 유스에서 성장한 풀럼의 성골 유스인 조시 킹은 지난 2024년 1군으로 데뷔한 현재 풀럼에서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 선수 중 한 명이죠. 기사에 따르면 풀럼의 유스 개발팀 책임자는 자신이 본 가장 우아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라는 평가를 내렸고, 어린 시절엔 친구들로부터 안드레아 피를로와 비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선수. 물론 피를로에 비하는 건 설레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후방에서 플레이하는 피를로와는 다르게 조시 킹은 좀 더 앞쪽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172cm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할 것처럼 보이는 피지컬을 지니긴 했지만 작은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와 테크닉을 통한 적극적인 전진성을 보여주는 선수. 데뷔 첫 시즌이었던 24-25 시즌은 시즌 11경기 출전으로 대부분의 유망주들이 그렇듯 가끔 경험치를 쌓는 백업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 1군으로 2년 차인 이번 24-25 시즌은 지금까지는 풀럼의 주전급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25-26 시즌 조시 킹은 지금까지 총 19경기에 출전해서 1골 1도움을 기록 중. 물론 19경기 중 12경기가 선발, 7경기가 교체 출전으로 확고한 주전이라고는 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8살에 불과한 이 어린 유망주는 프리미어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4-25 시즌 풀럼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는 에밀 스미스로우였는데 이번 25-26 시즌 스미스로우가 부상으로 누워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조시 킹이 좀 더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 물론 조시 킹이 성장이 필요한 유망주기 때문에 두 선수가 번갈아 활용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풀럼 팬들은 팀의 성골 뉴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고 설레고 있을 상황이겠네요. 네 번째로 선정한 25-26 시즌 빛나고 있는 유망주는 현재 19살의 어린 나이에 스페인 라리가의 지로나에서 주전 센터백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 비토르 헤이스를 선정했습니다. 라리가 프로필상으로 186cm의 신장을 지니고 있는 이 2006년 출생의 유망주는 2004년 6월 브라질의 파우메이라스에서 1군으로 데뷔전을 가진 센터백 선수로 헤이스는 2024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총 22경기에 출전, 장점으로 뽑히는 뛰어난 제공권과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면서 브라질의 또 한 명의 원석이 등장했음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브라질 출신의 재능들이 어린 시절 주목을 받고 유럽 무대에 도전하는 것처럼 헤이스 역시 2025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빠르게 유럽 무대에서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맨시티 이적 첫 시즌이었던 지난 24-25 시즌 헤이스는 맨시티 소속으로 딱 4경기만을 소화. 시티와 같은 빅클럽이 19살의 어린 선수에게 경험이 중요한 센터백 자리를 쉽사리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헤이스는 이적 첫 시즌 그리 많은 기회는 잡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고 이번 25-26 시즌 전망이 밝았다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시티에는 후뱅 디아스, 요슈코 그바르디올, 존 스톤스, 네이선 아케, 압투코디로 후사노프 등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헤이스는 또 벤치만 달구다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결국 헤이스는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면담 끝에 유럽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티와 같이 시티 풋볼 그룹에 속해 있는 스페인의 지로나로 25-26 시즌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헤이스에게 이 임대는 최고의 선택이 된 것으로 보이죠. 현재 진행 중인 25-26 시즌 헤이스는 지로나에서 시즌 총 17경기에 출전, 그중 16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면서 지로나의 붙박이 주전 센터백으로 경험치를 야무지게 쌓고 있죠. 심지어 고작 19살의 선수가 지금까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 중에 있으니 거기에 리그에서만의 출전 시간을 따지면 헤이스는 바르셀로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라민 야말이나 파오 쿠바라시보다도 많은 리그 출전 시간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로나가 25-26 시즌 리그에서 18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 16경기에서 무려 37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헤이스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만 고작 19살의 선수가 한 팀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를 잡은 상황. 이렇게 꾸준히 뛰면서 경험치를 쌓는다면 시티의 밝은 미래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정한 25-26 시즌 빛나고 있는 라이징 스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현재 분데스리가 쾰른의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드 엘말라를 5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이 2006년 출생의 유망주는 23-24 시즌 처음으로 1군 무대 데뷔에 성공했던 윙어 자원으로 주로 왼쪽 윙에서 뛰지만 최전방과 우측 측면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로 187cm의 윙어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신장을 지녔지만 어린 선수의 패기를 보여주듯 공격적인 드리블 돌파와 강력한 슈팅력을 지닌 저돌적인 스타일을 지닌 유망주 선수죠. 특히 수비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드리블 돌파가 엘말라는 지난 24-25 시즌 독일의 빅토리아 쾰른 소속으로 시즌을 보내면서 시즌 총 34경기에 출전해 13골 5도움을 기록한 유망주. 당시 18살의 유망주로서는 아주 뛰어난 활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빅토리아 쾰른이라는 팀이 독일의 3부 리그에 속해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3부 리그에서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초특급 신성이라고까지 하기엔 상위 리그에서의 증명이 필요한 선수기도 했죠. 그런데 마침 24-25 시즌 독일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한 엘말라의 원소속 팀이었던 FC 쾰른이 25-26 시즌 이 엘말라를 스쿼드에 포함시키면서 엘말라는 곧바로 1부 리그에서 증명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25-26 시즌 엘말라는 쾰른에서 지금까지 총 16경기에 출전해서 6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 심지어 선발로 뛴 것은 9경기 뿐이었고 출전 시간은 736분으로 다소 제한적인 출전 시간을 가졌음에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뛰어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죠. 쾰른의 감독인 루카스 크바스뇨크는 신으로부터 속도와 드리블 재능을 받은 선수라며 엘말라의 재능을 극찬한 바 있었는데, 이제 1부 리그에서 첫 시즌이었음에도 벌써부터 바이에른 뮌헨을 포함 이 엘말라의 영입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 절반을 향해 가는 25-26 시즌 이 유망주의 행보를 더 주목해야겠네요. 앞서 AC밀란의 바르테사기가 이탈리아에 등장한 레프트백 유망주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인 라이트백 유망주에는 바로 이 선수, 아탈란타 소속으로 현재 25-26 시즌 칼리아리로 임대를 떠나 있는 2005년 출생의 유망주 마르코 팔레스트라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잡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왼발을 즐겨 쓰는 유망주에다가 186cm의 큰 신장을 지녔음에도 유연하고 뛰어난 공격력까지 보여주는 선수로 현재 윙백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가 이 팔레스트라라고 할 수 있죠. 팔레스트라는 아탈란타 유스에서 성장해 23-24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1군 데뷔전까지 가지게 되지만 많은 유망주들이 그렇듯 출전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 지난 24-25 시즌에도 아탈란타에서 간간히 교체로만 출전하면서 주로 벤치에서 선배들을 지켜보는 유망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팔레스트라는 출전 기회를 찾아서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는 아탈란타를 떠나 임대를 선택, 같은 이탈리아 1부 리그인 칼리아리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 칼리아리에서 현재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팔레스트라는 이번 25-26 시즌 칼리아리 소속으로 총 14경기에 출전해 3도움을 기록 중. 이제 20살에 불과한 유망주 선수지만 팀 내 출전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칼리아리의 큰 신뢰를 받고 성장 중에 있는 선수입니다. 피지컬도 좋고 양발도 잘 쓰고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는지 이미 유벤투스, 인터밀란을 포함 이탈리아의 빅클럽들이 이 팔레스트라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아마도 조만간에 더 큰 클럽으로의 이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앞서 AC밀란의 바르테사기가 193cm에 팔레스트라가 186cm, 이탈리아 대표팀은 이 장신 유망주 풀백들의 성장이 매우 반갑게 느껴지겠네요. 이번엔 네덜란드 리그인 에레디비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를 선정. 그 주인공은 알크마르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키스 스미트입니다. 지난 2025년 6월에 펼쳐진 19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의 유망주들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대회에서 네덜란드 19세 이하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5경기 4골 1도움을 기록, 대회 최다 득점자에다가 베스트 플레이어에 선정됐던 선수가 바로 스미트였죠. 뭔가 투박할 것 같은 이미지를 지녔지만 어린 선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여유로운 탈압박 능력과 패싱 센스를 지닌 선수, 거기에 185cm의 좋은 피지컬을 기반으로 스미트는 중앙 미드필더를 포함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용 가능한 선수입니다. 알크마르 유스를 거쳐 1군 데뷔는 23-24 시즌에 가져갔고, 지난 24-25 시즌에도 총 30경기 출전으로 꽤나 많은 경기를 뛰긴 했지만 24-25 시즌엔 선발과 교체 출전이 번갈아였던 확고한 주전으로 시즌을 보냈다고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경험치를 어느 정도 쌓은 스미트는 이번 25-26 시즌 알크마르에서 핵심 선수로 발돋움. 벌써 시즌 총 25경기에 출전해서 2골 5도움을 기록 중이고 총 23경기에서 선발 출장. 거기에 출전 시간이 벌써 2000분이 넘었을 정도로 알크마르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으로 성장 중에 있죠.
물론 네덜란드 리그에서 개쩐다 막 했던 유망주들이 모두 빅리그로 가서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스미트가 일명 네덜란드 패들이라고 불릴 정도라는 건 확실히 뛰어난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클럽들이 이 스미트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뽑아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난 24-25 시즌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는 리그에서 7위를 기록, 16-17 시즌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되죠. 특히 23-24 시즌 리그에서 77골을 기록했던 팀이 24-25 시즌엔 리그 55골, 아쉬운 득점력을 보여준 것이 라이프치히가 7위라는 순위를 기록한 원인 중 하나로 뽑혔는데, 심지어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는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벤야민 세슈코가 맨유로 떠났고 시즌 13골 11도움을 기록한 또 다른 핵심 공격수 로이스 오펜다는 유벤투스로 임대 이적, 그 선수들에게 볼을 배급해주던 사비 시몬스마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라이프치히는 25-26 시즌 더 약해진 공격진을 걱정하게 됐죠. 그래도 나간 선수들이 많았던 만큼 라이프치히는 공격진의 뉴페이스를 여럿 영입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영입생들 중 가장 눈에 띄고 있는 2006년 출생으로 고작 19살에 불과한 윙어 얀 디오망데를 주목할 유망주 8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성인대표팀으로도 벌써 4경기를 소화한 디오망데는 빠른 스피드와 공격적인 드리블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윙어, 그리고 이 디오망데가 1군으로 처음 데뷔전을 가진 것은 지난 24-25 시즌 스페인 라리가의 팀인 레가네스에서였죠. 하지만 디오망데는 10대의 유망주였고 레가네스가 강등권 팀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는데 24-25 시즌 총 10경기에 출전해서 2골 1도움, 1군 첫 시즌엔 경험치를 쌓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군으로 이제 10경기 출장이 전부였던 이 유망주가 잠재력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는지 라이프치히는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약 300억가량을 투입해서 이 디오망데를 영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라이프치히는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 PSV의 특급 유망주라고 평가됐던 윙어인 요한 바카요코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왼쪽 측면에 주전인 안토니오 누사를 기용하고 우측의 바카요코와 디오망데 둘을 경쟁시킬 것으로 생각됐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그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쪽은 디오망데. 디오망데는 25-26 시즌 현재 총 16경기에 출전해서 7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고작 19살이 된 유망주 윙어가 제대로 날아오를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바카요코와 비교하더라도 조금 앞서는 모습이고, 디오망데는 이제 1군으로 뛴 2년차 시즌에 벌써 빅리그에서 자신의 입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프랑스 클럽인 릴 소속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데뷔전을 가지면서 릴의 구단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웠던 선수, 2007년 출생의 유망주 미드필더인 아유브 부아디도 25-26 시즌 빛나고 있는 유망주로 선정해봤습니다. 186cm의 뛰어난 피지컬을 통해 볼을 지켜주는 강한 수비력을 지녔고 거기에 패스와 전진성까지 지닌 중앙 미드필더, 거기에 기사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에도 관심이 많다는데 부아디는 현재 프랑스 리그를 넘어서 프랑스 대표팀의 차세대 대표라고 평가를 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죠. 특히 지난 24-25 시즌 릴 소속으로 총 36경기에 출전해서 2도움을 기록. 많은 경기를 뛰긴 했지만 선발 19경기와 교체 출전 17경기로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릴의 주축 멤버로 활용되게 되죠. 특히 부아디는 24-25 시즌 챔스 조별리그 매치데이4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플레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면서 릴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 부아디는 이번 25-26 시즌은 이제 붙박이 주전으로 릴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죠. 현재 25-26 시즌 부아디는 시즌 총 19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기록 중, 16경기 선발 출전에다가 출전 시간이 1297분으로 부아디는 18살의 어린 나이지만 릴의 확실한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부아디는 총 19경기에 출전했는데 벌써 퇴장이 2번. 그래도 거친 플레이로 인한 퇴장은 아니고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막다가 파울을 하면서 25-26 시즌에 벌써 퇴장을 2번이나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워낙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유망주다 보니 부아디 역시 여러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와 있는 상황. 이 2007년 출생의 유망주가 이번 25-26 시즌 보여주는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서 파우메이라스에 등장했던 신성 비토르 헤이스 말고 파우메이라스가 낳은 또 한 명의 스타 이스테방 윌리앙도 현재 가장 빛나고 있는 유망주 명단에 빠질 수 없겠죠.
2023년 10월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에서 1군으로 데뷔. 당시 16세 8개월로 구단 역대 네 번째로 어린 데뷔 기록을 지니게 된 선수로 이스테방은 뛰어난 스피드와 화려한 발재간, 브라질 출신의 윙어 유망주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로 고작 17살이었던 2024 시즌에 파우메이라스에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 시즌 45경기에 출전해 15골 10도움. 이미 브라질 리그에서는 탈유망주급 활약을 보여줬고 2020년부터 파우메이라스 감독직을 맡고 있는 아벨 페레이라 감독은 이스테방을 두고 제가 본 어떤 선수와도 다르다는 평가를. 파우메이라스 아카데미 책임자는 이스테방은 네이마르 이후 브라질 축구계에서 나온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그리고 뛰어난 테크닉을 지닌 브라질 유망주? 이건 유럽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기에 딱 알맞은, 실제로도 많은 빅클럽들이 브라질의 어린 재능들을 빠르게 영입해왔고 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이스테방 역시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첼시에 합류하면서 유럽 빅클럽에서의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테방의 다소 호리호리해 보이는 피지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먹힐지는 의문이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이스테방은 자신이 왜 브라질의 대형 유망주인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테방은 현재 25-26 시즌 첼시에서 총 21경기에 출전해서 5골 1도움을 기록 중. 첼시의 붙박이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선발과 교체를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18살의 어린 나이를 감안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기대되는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첼시의 측면 윙어로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첼시라는 팀이 유망주의 경험치를 쌓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5-26 시즌은 지금처럼 주전과 교체를 번갈아 소화할 것 같지만 플레이를 보아하니 이스테방이 주전으로 자리 잡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이미 브라질 성인 대표팀으로도 11경기나 출전해서 5골을 기록 중이니 그중 2골을 우리나라가 헌납했다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이스테방이 25-26 시즌 빛나고 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팀의 에이스나 다름없는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면 팀은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유망주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분데스리가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은 클럽 월드컵 8강 PSG와의 경기에서 팀의 핵심 선수인 자말 무시알라를 잃게 되죠. 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무시알라는 최소 4개월에서 5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이 필요하게 됐고 그에 따라 25-26 시즌을 앞두고 있던 뮌헨은 큰 고민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무시알라 정도 되는 재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는데 놀랍게도 뮌헨은 25-26 시즌 또 한 명의 유망주가 등장하면서 무시알라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죠. 그 주인공이 무려 2008년 출생에 이제 겨우 17살에 불과한 진짜 어린이 레나르트 칼입니다. 물론 무시알라가 부상을 당했더라도 너무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칼은 잘해봤자 백업 멤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레나르트 칼은 현재 뮌헨의 주축 멤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168cm의 다소 작은 피지컬을 지닌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수 뒤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줄 수 있는 10번 유형의 선수. 칼은 나이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현재 25-26 시즌 뮌헨 소속으로 총 20경기에서 6골 2도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챔스에서 4경기 3골. 물론 출전한 경기 중 절반이 교체 출전이라 확고한 주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무시알라가 달고 있던 42번 등번호를 이어받은 칼은 자신이 롤모델이라고 언급한 그 무시알라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결장 중인 무시알라의 복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시알라가 돌아오면 칼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 시즌 칼의 모습을 본다면 무시알라가 돌아와도 칼의 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칼이 올리세를 밀어내는 건 어렵겠고 디아스를 밀어내는 것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슬슬 비켜야 하지 않을지. 마지막으로 선정한 이번 25-26 시즌 빛나고 있는 유망주는 2005년 출생으로 이제 20살의 유망주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붙박이 주전으로 뛰고 있는 레프트백 니코 오라일리를 선정했습니다. 풀백이라는 선수가 무려 193cm의 장신, 거기에 미드필더 출신이라 발기술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애용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24-25 시즌 커뮤니티 실드를 통해 오라일리에게 1군 데뷔전 기회를 주면서 시티의 새로운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팬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심지어 1군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오라일리는 24-25 시즌 총 21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 신인으로서는 꽤나 많은 기회를 받게 되면서 무럭무럭 1군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다만 25-26 시즌을 앞두고 시티는 울버햄튼의 주축으로 뛰고 있던 라이안 아인누리를 560억가량에 영입하면서 오라일리에게는 어려운 주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
아인누리가 시즌 초만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오라일리는 시티의 주전으로 뛸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이번 25-26 시즌 오라일리는 필포든 이후 시티 최고의 성골 유망주라고 기대받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26 시즌 오라일리는 지금까지 총 22경기에 출전해 2골 4도움을 기록 중 팀 내에서 5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시티의 확고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죠. 공격에서의 적극성과 약점이라고 지적받던 수비력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인터뷰를 통해 오라일리의 잠재력을 칭찬하면서 이제 1군으로 두 번째 시즌이 맞는지 의심되는 모습을 오라일리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결국 아인누리가 부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오라일리는 주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고 거기에 아인누리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잠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라일리는 자신의 주전 자리를 더 확고히 할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티의 성골 뉴스에다가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으로도 데뷔해서 벌써 2경기를 치른 선수. 시티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조건은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이 20살의 유망주는 한동안 계속 빛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번 25-26 시즌 1군 주축으로 뛴 첫 시즌부터 빛나고 있는 유망주 선수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듯 이미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선수들은 제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